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우리가 외벽과 내벽을 그린 것에 이어서 바닥 슬래브를 이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닥이 뻥 뚫려 있는 모습이죠. 기초가 다 보여지는 상태입니다. 슬래브 속성을 좀 바꿀게요. 자, 슬래브 우클릭해서 속성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상대적 높이 0으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총 두께 마이너스 250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슬래브는 내가 밟고 있는 바닥 슬래브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방향을 지정을 해줍니다. 확인하고요. 자, 벽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다각형에 의한 슬래브가 아니라 두 번째 있는 벽에 의한 슬래브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벽을 긁어서 선택하세요. 이때 선택할 때 치수가 선택이 되면 어떡하냐, 선이 선택되면 어떡하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명령에서 인식하는 거는 벽만 인식을 합니다. 우클릭해서 자, 슬래브가 생성된 모습을 3D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2D에서는 이 벽의 윤곽과 슬래브의 윤곽이 동일한 위치에서 겹쳐지기 때문에 2D에서 슬래브가 생성됐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3D에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3D에서 보니까 이제 바닥이 잘 작성이 된 것처럼 보이네요. 자, 그리고 이 두께 부분을 보시면은 자, 슬래브가 이 벽의 바깥쪽 윤곽선을 기준으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게 맞습니다. 자, 벽에 의한 슬래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벽을 그렸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각형으로 벽을 하나 그릴게요. 3D에서 보면은 이 부분인데, 자, 이렇게 막혀 있는 벽에 슬래브에서 벽에 의한 슬래브 하면은 벽에 가장자리 윤곽선을 따라서 슬래브의 윤곽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막혀 있는 벽이 아니라 한쪽이 터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되돌리기 한번 하고요. 벽에 우리 이제 길이 바꿀 수 있죠. 끝점 마커에서 클릭, 길이 변경해서 이렇게 줄여 놓을게요. 자, 그리고 슬래브에서 벽에 의한 슬래브 벽 선택 우클릭하면은 슬래브는 생성이 됐는데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왜 그런지 이해되시나요? 이게 터져 있기 때문에 벽의 윤곽을 요 안쪽 바깥쪽 벽선을 벽의 윤곽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벽이 한쪽이 끊겨 있다면은 혹은 이쪽 한쪽 벽이 없다 이러면은 다각형에 의한 슬래브로 그려주셔야 됩니다. 되돌리기 했고요. 모서리를 찍어서 슬래브의 윤곽을 직접 그려서 이렇게 생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우리 작성된 요 슬래브 윤곽선은 요 벽의 바깥쪽 윤곽선과 동일한 위치에 있을 겁니다. 클릭 한번 해볼까요? 슬래브 선도 있고 벽선도 있는 요 부분에서 클릭하면은 아하, 두 개가 선택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벽이고요. 넘길 수 있다 그랬죠. 넘기면은 슬래브가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전환을 해서 중첩된 위치에서 내가 원하는 객체를 골라낼 수가 있어요.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층을 투영 상태로 좀 바꾸겠습니다. 우리 이제 층 투영은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아래층 누르면은 아래층에 기초선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자, 기초선 중에서 자, 여기 인슐레이션 부분 중심쯤에 있는 요 기초선을 기준으로 슬래브의 윤곽을 띄우게 해주겠습니다. 슬래브 윤곽 선택할 수 있죠? 여기 윤곽선이 중첩되는 위치에서 클릭하세요. 그리고 선택, 벽이 선택됐네요. 넘기면 되겠죠? 그리고 클릭. 마커를 선택하기 위해서 선 위에서 우클릭 아닙니다. 클릭해서 전체 간격 띄우기 선택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여기 오스냅은 걸립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클릭해서 윤곽선을 편집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아래층 층투영은 꺼주세요. 끄는 거는 뭐 여기서 전구를 다시 꺼주셔도 되고, 페이지 다운해서 아래층 이동했다가 페이지 업하고 다시 올라오면은 층투영 해지가 되죠. 자, 3D에서 확인을 해보면요. 3D에서 요 기초의 윤곽선과 요 슬래브의 윤곽선이 이렇게 나란하게 편집이 되도록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나란하게 보여져야 됩니다. 벽이 좀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슬래브의 윤곽선을 다시 한 번 더 편집을 해줄게요. 자, 슬래브 선, 이제 요 안쪽으로 진하게 슬래브 선이 들어가 있는데 요 부분에서 클릭하니까 벽이 걸리네요. 넘기고
슬래브 선택됐을 때 요 선 마커에서 선 위에서 클릭하게 되면은 간격 띄우기, 아까는 전체 간격 띄우기에서 전체를 안쪽으로 띄우기를 해줬는데 이번에는 간격 띄우기 선택을 하고요. 자, 바깥쪽 요 외벽선까지, 그리고 한 번 더 간격 띄우기 해서 요 중심선 기준으로 슬래브의 윤곽을 수정해서, 자, 앞쪽에 데크를 이렇게 슬래브를 뽑아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슬래브 윤곽을 수정해서 데크를 뽑아줬지만 물론 슬래브를 하나 더 그려서 요 데크만큼 그려서 하나 더 추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작업 방식은 개인이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우리 예제에서는 있는 슬래브의 윤곽을 수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편집을 했고요. 자, 슬래브 윤곽을 수정하는 방법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이렇게 슬래브 선택했을 때 이렇게 테두리에 이렇게 점이 생기죠. 점. 자, 끝점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윤곽을 이루는 전체 형태에서는 매듭이라는 말을 해요. 매듭. 이것도 하나의 매듭이고, 이것도 하나의 매듭입니다. 매듭. 우리가 이런 걸로 비교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고무줄을 우리가 끝점과 끝점을 잡고 팽팽하게 당기고 있으면은 이건 직선이죠. 근데 그 중간에 누군가 손가락으로 고무줄 한쪽을 잡고 당기면은 새로운 정점이 생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게 매듭의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당겨지는 부분, 어떤 약간 텐션이 걸려서 이렇게 선이 분절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돼요. 자, 매듭을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선 위에서 클릭하게 되면은 매듭 삽입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요 매듭점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매듭점이 생김으로 인해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분절이 됩니다. 그리고 간격 띄우기 해서 요 부분만 이렇게 한 번 더 돌출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3D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윤곽이 수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선 위에서 클릭하게 되면은 부드러운 가장자리로 변경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곡선을 추가해서 윤곽을 편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되시겠죠? 자, 이번엔 거꾸로 곡선에서 클릭해서 직선으로 변경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간격 띄우기 해서 다시 띄우기. 그리고 매듭은 삭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삭제. 요 매듭을 삭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당기고 있는 텐션이 없어지는 거니까 요렇게 직선이 되겠죠. 그죠? 다시 매듭 삽입해서 모서리를 추가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듭을 삽입하고 간격 띄우기 하고 이런 과정에서 슬래브의 윤곽을 수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 슬래브 윤곽뿐만 아니라 이런 매듭의 개념은 아치라인에서 2D 도구, 드래프팅 도구에 있는 도형들이라던가 혹은 지붕, 이런 부분에서도 동일한 개념이 작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슬래브의 윤곽을 여기까지만 편집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한 번쯤은 작동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일단 구조 슬래브를 작성을 했고요. 나머지 방통 슬래브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